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진단과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을 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 세계 최소 22개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회의를 갖게 되며 이 중에서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의 총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해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이들 나라의 통화정책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새벽 4시에 이루어질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뉴욕 증시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상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97%대로 이번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라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관세 전쟁 및 이민자 추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도표를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폭 축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모건 스탠리의 관점은 내년 4차례 인하를, JP모건은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월 금리 인하 일시 중단을 포함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월은 물론 예상치인 4.6%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8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11월에는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관군제가 있었음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하며 전월과 시장 예상치인 5.3% 대비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9월부터 3개월 연속 5%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수는 부진하지만 수출 증가를 통해 산업 생산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국민 경제의 긍정적 변화가 증가했지만 외부 환경이 더 복잡하고 국내 수요가 불충분하며 일부 기업은 생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에서 4.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무디스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최근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상향 조정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업체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말 시중에 1조 위안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오예진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월가의 시선이 점도표로 쏠려 있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규모를 관전 포인트로 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해외 선물 투자 전략 알차게 세워가 보실 수 있도록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합니다. 오늘 해선시대는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12월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까지 모두 다 제가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터님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저희 마스터님께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하셨죠. 그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난 일정이 안 돼서 참여를 못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하시니까요. 해외 선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함께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 선물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거다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언한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연히 관세 인상을 하겠죠. 예, 관세 인상 카드를 일단은 내놓는데 관세 인상을 하면 어차피 뭡니까? 달러 강세 이어질 수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물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시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경직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 경직성을 띠기는 합니다. 더 이상 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으나 물가는 지금 연준의 계획대로 연준이 목표한 2%대로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비농지표하고요. 비농지표하고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비농지표, 우리가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괜찮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사실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뭡니까? 4%대로 견고하다. 아직은 견고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서 페드가 20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해왔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일단은 조금 잡아가는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이 원래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견고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추론 가능합니다. 자, 금리는 여러분, 금리는 언제 떨어뜨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요,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리커버리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써먹는 우리가 통화정책이다.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상황은 물가가 일단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요.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는 상황이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죠? 표면적으로 경기가 좋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좋다. 왜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CPI와 PCE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는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도 생각보다 일단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 견고함이 2024년에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와 잠재 GDP. 잠재 GDP거든요. 잠재 GDP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소비는요,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죠. 예. 11월 말부터. 자, 11월 말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 여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끼었었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껴서 연말까지 미국이 소비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자, 소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잠재 GDP 좋아지고 있는 상황, 물가 일단은 표면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노동시장까지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의 경기, 현 상황에서의 미국의 경기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좋다, 나쁘다. 일단 이분법으로 보겠습니다. 나쁘다. 그럼 뭡니까? 좋다. 일단 한 표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경기가 좋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표면적인 지표들이 다 몰려 있다. 그러니까 금리 못 내리는 겁니다. 금리 못 내려요. 지금은 12월 달은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계속 이 상황대로 간다라고 하면요. 2025년도 뭡니까? 금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12월 들어서 소비까지 좋아지면 1월에 발표되는 소비 지수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 지수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경제 지표가 지금 좋기 때문에 2025년 금리를 많이 못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미국의 걱정 뭡니까? 자, 2년 반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일단은 해야 그나마 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드는데 금리 인하가 뭐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는다. 금리 인하를 막게 되니까 뭡니까? 이 부작용,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고금리, 고물가, 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2025년에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고금리와 고물가, 여러분들 페드가 목표하는 2%가 지금 다 온 거는 아닙니다. 2%로 가고 있는 여정일 뿐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연말 때문에 이 소비가 오르고, 소비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조금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물가가 어떻게 돼요? 고착화가 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고착화가 되면 이게 나중에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은데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은 맞아요. 표면적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금리를 밑으로 낮추게 하지 못하는 제한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고금리와 고물가의 고착화로 인해서 경기는 한순간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 일단은 풀이를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된다. 202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년 상반기에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약 한 18개월,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게 보편적인 데이터의 양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2025년 4월경에 데이터상으로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진짜로 경기 침체로 오는지, 그리고 고금리가 금리를 왜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낮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 달 한 달 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거 진짜로 맞춰가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뉴스에 대한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좋다 나쁘다 중에선 좋다에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나스닥 선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그도 아니면 관망이 답인지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일단은 요것도 이 PDP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분석하시려면 일단 제가 일봉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네, 당연히 매수죠. 그렇죠. 이평선 5일선입니다. 5일선과 21선. 제 61선은 거의 보지 않는데 일단은 편의상 여러분들 보시기 깔끔하게 61선까지 일단 제가 체킹을 좀 해뒀습니다. 자, 일봉상 캔들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전형적인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이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단은 5일선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봉이든 일봉이든지 간에 5일선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종가상. 이거 캔들 빼고요. 요 캔들 하나 빼고 지금 여기서부터 종가상 5일선을 계속 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종가 여기 있고요. 종가 여기 있고요. 종가상 5일선을 다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방향은 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방향과 타점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과 타점 말씀드리는데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 자, 제가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자, 현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주식과 현물은 개별 기업들을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개별 기업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지수를 이기는 기업은 없다. 지수를 이기는 개별 기업,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주식과 현물은 개별 기업을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별 기업을 일단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업,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산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 못하고 그냥 쭉쭉 갖고 가시죠. 악재가 나와도 갖고 가시고 물타기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외 선물은 어떨까요? 해외 선물은 전부 다 그 지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방에서 한번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지수를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여러분들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선물에서의 지수 분석은 다른 하위 종목들, 상품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 종목, 타 지수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이 분석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골드나 오일에 대한 분석, 하위 종목, 하위 상품, 그리고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미니다우 지수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타 지수, 그러니까 항생 같은, 그리고 유로 같은 통화, 그리고 항생 같은 지수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분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이다 보시면 되고, 이 지수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딱 두 개. 5일선과 21선을 활용해서 5일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느냐, 21선 눌림을 주면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하시면 되신다. 이 방향 설정하시고,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방향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봉이나 아니면 일봉상으로, 일봉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그렇죠? 중장기. 그리고 분봉상, 3분봉을 저는 3분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3분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단기, 단타죠? 단타 전략으로 우리가 타점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 일봉 분석, 나스닥 어떤 쪽으로의 힘이 더 강한가? 매수 쪽의 힘이 더 강하죠? 힘이 더 강한지는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 제가 그러면 단타 타점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향 설정과 중장기 또 단타 전략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 자리값과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내년 공급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런 가운데 저희가 크루드 오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요것도 일단은 PDP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한 2달 정도 된, 그쵸? 2달 정도 된 지금 이제 기준선이죠. 기준선인데 제가 일단 제시해드린 가격이 그때 여기였습니다. 여기. 자, 66.63 정도 일단 지지받고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0.89를 일단 뚫었습니다. 70.89를 뚫으면 그 다음 라인이 70에서 70.30입니다. 이 일목 상단 있죠? 일목 상단이 한 72달러 정도 되거든요. 72.00. 그리고 제가 그어둔 라인이 72.30. 자, 오일은 사실은 지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다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기본적 분석하고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1년여 기본적 분석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죠? 보시다시피 박스 횡보장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지금 박스 횡보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박스권 매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지지와 저항, 박스권 매매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오일은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매수냐 매도냐 이거 오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나스닥 차트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올라가는 매도의 힘이 굉장히 센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센 매수 방향으로 흘러가는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는. 근데 여러분들 오일 차트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일이 매수냐 매도냐는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분봉상으로 올 때, 분봉상으로 단타 전략 쓰실 때는 여러분들 매수 매도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일봉 분석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실 때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예요? 제가 소위 얘기하는 꽈배기입니다. 박스 횡보거든요. 박스 횡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목 상단이다. 일목 상단 72.00 라인 혹은 제가 2달 전부터 그어드린 72.30 라인, 72.30 라인의 매도 전략 일단은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쵸? 이 룸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전략 펼치시고 이게 만약에 맞고 떨어져서 또 박스 횡보를 탄다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 제가 그어드린 이 두 개 기준선에 대응해서 매수 전략. 그렇죠? 이게 바로 뭐 박스권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오일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추세 매매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세 매매.
자, 박스권 매매에서 추세 매매로 일단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이 라인을 뚫고 지지받고 다음 라인인 77달러까지 가게 된다. 요런 시나리오. 자, 첫 번째 철저하게 일단은 5일은 박스권 매매. 두 번째는 뭡니까? 추세 매매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어드린 이 기준선 지탱하고 지지하고 위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시나리오 두 가지 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 되면 30분 후에 23시 30분 뉴욕장 개장 후에 다시 한번 분봉 체크하면서 자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매도 전략 펼치시고 다시 박스 횡보를 타면 기준선에 대응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세 매매로 전환이 될 경우에 대해서도 전략 짚어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골드 선물 자리값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고 암호화폐 투자가 큰 인기를 끌자 이 금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하락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골드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해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터님, 저희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것도 PDP 잠깐 보죠. 네. 한 4분 정도 있으면 여러분 본장 개장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골드 좀 짧게 보고 항생까지 본 다음에 본장 개장 좀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종가상 일목선, 그렇죠? 종가상 일목선을 쭉 아마 타고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단은 방송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맞고 일단은 위로 가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죠. 요거 쭉 따라 그어 보시면 어차피 일목선이라는 게 거래량입니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양봉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봉상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라고 하면 2652라인 정도 됩니다. 2652라인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일단 유효해 보이고요. 여기 정도 일단은 내려왔을 때 이 폭이 굉장히 짧거든요. 첫 번째 청산 라인은 일목 상단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로 갈수록 뭐예요? 폭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러다가 폭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여기에서 또 위아래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652 라인 매수 전략 첫 번째 시나리오로 하시면서 폭이 얼마만큼 여기에서 가격이 노는지 일단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일봉상으로 아까 이제 그 나스닥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지금 골드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봉상으로 어떤 분석 그리고 자리값 체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화요일 날 공개 방송 하죠. 제가 내일 또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전 10시 하고 오전 10시 10분 하고 오후 10시 10분 동일하게 일단 두 번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분석하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 교육을 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652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항생으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항생 일봉입니다. 항생 일봉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지금 쌍봉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항생이 요즘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굉장히 좀 작아졌거든요. 요즘에 와서 조금 커진 건데요. 여기 보세요. 캔들 작아지고 또 윗꼬리 굉장히 많고 밑꼬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꼬리가 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시가를 기준으로 꼬리가 많이 흔들린다. 가격이 많이 흔들린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일단 본다라고 하면 항생 같은 경우에 자,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 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쌍봉 찍었어요. 자, 일봉상으로 쌍봉을 찍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저 라인을 깨고 밑으로 일단은 갑니다. 이게 다시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자, 쌍봉, 일봉상 쌍봉을 찍어 버리면
전저라인을 깨고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전저라인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저라인 체크 잠깐 하면요. 여기 봉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저가가 18964입니다. 한번 그어드릴게요. 저가가 18964. 964 정도 그냥 요 정도 찍겠습니다. 정확한 표준값은 18964입니다. 18964. 자, 다시 한번 쌍봉을 찍으면 전저 라인을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 흐름이 뭐예요? 18964입니다. 18,964를 뚫고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향후에 여기에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지금 뭐를 봐드렸죠? 나스닥, 골드, 오일, 항생 네 가지 종목을 일단은 봐드렸어요. 네 가지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그리고 어떻게 기준선을 잡아서 이 라인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한 가지만 보고 본장 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FOMC입니다. FOMC가 있기 전까지는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따라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일단 FOMC가 있죠. 오늘 월, 화, 수, 야간장 최대한 많이 붙지 마시고 굉장히 방어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빵꾸가 안 납니다. 이해되시죠? 목요일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요. 뉴욕장 개장했으니까 뉴욕장 보면서 자리값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미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앞서서 제시해 주셨던 나스닥 가격 전략 유지하면 될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짚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매수 준비하시고요. 21,930 정도, 21,930 정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본 확정됐죠? 자, 21,930 정도. 자, 21,927. 21,927에 매수 MIT 가겠습니다. 21,927. 21,927 매수 MIT. 익절 40개, 손절 40개. 익절 40개, 손절 40개 일단은 가도록 하고요. 21,927에 현재 매수 중입니다. 그렇죠? 21,927에 현재 매수 중이고요. 37까지 가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고 라인이 936입니다. 정고 라인이 936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뚫어야 될 것 같고요. 937까지 일단은 가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35 정도, 935 정도까지 일단은 갔는데요. 937까지 일단은 가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종목 일단은 쭉쭉 돌려볼까요?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봉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3분봉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세가 일단은 조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매도세에 대한 반등 조금 이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볼 자리는 지금은 없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횡보 박스가 조금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은 오늘 조금 패스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927에 매수 MIT 사인 일단은 좀 드렸습니다. 자,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5분봉 볼게요. 골드는 이제 5분봉을 제가 조금 선호를 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5일선과 21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그재그로 저는 이제 꽈배기 라인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데 요 꽈배기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꽈배기 라인이라는 거는 제가 지은 표현인데요. 꽈배기 제가 지은 표현인데 자 5일선과 21선 자 5일선이 이렇게 가고 21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누가 봐도 매수 방향이죠. 그죠? 그리고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21선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매도 방향입니다. 매도.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꽈배기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 5일선 요렇게 가고요. 21선 요렇게 갑니다. 자,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은 뭡니까? 이게 5일선, 이게 21선입니다.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 요건 뭐예요?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매도존.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니까 매수존. 여기는 또 매도존. 데드크로스. 여기는 또 뭐예요? 골든크로스. 매수존. 자, 매도존과 매수존, 매도존과 매수존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역. 매도존과 매수존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저는 이제 꽈배기 존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고요. 꽈배기 존. 꽈배기 존에서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매수로 들어가면 매도로 컷나시고요. 매도로 들어가면 매수로 컷나십니다. 이런 꽈배기 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5일선과 21선 두 개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도 5일선과 21선 두 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큰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골드 차트 다시 돌아왔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봉 선호한다고 일단은 말씀드렸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5일 보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거는 일봉상 기준선이니까요.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떤 기법을 사용하실 때 원칙에 맞는 기법만 사용하시면 돼요. 원칙. 자, 제 이평선 매매 기법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일선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 21선 기법이 있고요. 세 번째 수렴과 발산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기법 영상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내일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기법은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음봉이면 음봉의 종가 진입. 그리고 수렴과 발산은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기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내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내일 10시 10분에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23시 30분 이후에 우리 5일 시작을 했는데 자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없습니다.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 거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법 안 나오고 자리 안 나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뭡니까? 자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제 5일선 기법이나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평선 매매 기법. 자, 이평선 매매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평선 매매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봐도 매수 쪽으로 오르느냐, 누가 봐도 매도 쪽으로 내리느냐. 요거예요. 제가 보는 그림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제가 보는 차트의 모양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는 차트의 모양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자리 보기에 굉장히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길다 이런 거 다 차치하고도 21선 기울기. 자, 이평선 매매 기법은 5일선의 기울기와 21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을 해드리면 5일선도 올라가고 21선도 올라가야 누가 봐도 매수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성을. 자, 5일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21선이 따라서 예쁘게 내려가야 누가 봐도 매도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21선입니다. 이게 5일선이거든요. 파란색 선이 51선이고요. 요 카키색이 21선이에요. 21선이 어때요? 예쁘게 내려가지 않고 거의 수평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수평에 가까웠어요. 이거는 뭐예요? 매도 자리를 봐도 반등을 또 줘서 컷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세요. 저한테 훈련 받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1선이 거의 수평 상태고 많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5일선 기법, 이평선 기법으로 들어가시는 건 불가하다. 그럼 뭡니까? 아무런 기법이 나오지 않고 아무런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골드도 뭐예요? 그냥 패스하시면 된다.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도 뭐예요? 아직 5일선을 맞는 혹은 21선을 맞는 어떤 기법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매수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눌림을 줬습니다. 예, 눌림을 주기는 했고요. 그래도 뭡니까? 위쪽으로 일단 뻗고 있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평선 매매 기법, 5일선이나 21선 매매 기법을 쓰기에는 굉장히 제한된 사항이 또 보입니다. 왜 제한이 됩니까? 수평이잖아요. 수평.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 어떤 보조 지표, 어떤 이평선을 활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고요. 이평선은 뭡니까? 가격의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가격의 평균값. 가격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느냐, 선물에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수를 들어가느냐, 매도를 들어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값이 되는 것이 바로 이평선이다. 이평선은 뭡니까? 가격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기준선 위에 있으면 매수로서의 힘이 강한 것이고 가격이 어떤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로의 힘이 강한 것이다. 자, 그래서 5일선과 21선만 보고도 매수냐 매도냐를 판단할 수가 있고 단 이평선 매매 기법을 사용하실 때는 5일선과 21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울기가. 자, 나스닥 여기 보시면 21선 기울기가 굉장히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선 뭐예요? 5일선 기법이나 21선 기법 같은 이평선 매매 기법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FOMC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매매를 하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기법은 여기에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골드 5일 갈각 전략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방송 시간이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모두 다 담기에는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일 오전 오후 10시 10분에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또 기법 영상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성공 투자 포트폴리오 세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어떻게 참여 가능하신지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되고 있죠. 우리 분봉 체크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자, 항생입니다. 항생 3분봉. 항생 3분봉. 뭐 아직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3분봉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들어갈 자리 없고요. 자, 골드 오일. 아직 들어갈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대 숙제, 적이죠. 뇌동매매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여러분들 한 달 내내 수익을 내셨어도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로스컷 나시고 내가 가진 수익들, 내가 모은 수익들 전부 다 잃으신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고 정방향 매매 그리고 손절을 딱 거시는 정방향 매매밖에 여러분들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뇌동 매매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바로 내일 오전부터 제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답 드리고 훈련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견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뇌동매매 잡으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내일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FOMC가 있기 때문에 매매에 제한적인 상황이실 텐데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알차게 방송 꾸려주신 선견 전문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나스닥의 경우 일봉상 5일선이 21선을 타고 가는 골든크로스 상황인 만큼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정방향인 매수가 유리하지만 목요일 FOMC 전까지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짚어봐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는 횡보가 길어지는 중이니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면서 일목균형표 상단 72에서 72.3달러에 도달하면 매도 진입하자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의 경우는 일봉 캔들 종가가 일목균형표를 타고 내려오며 하단에서 저항을 받는 중이니 중장기 전략으로 일봉상 2652달러 라인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